이 4교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카오이죠. 데이터 센터에 대해 화재가 났을 때 일부 업무 중단에 관한 업무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 데이터 센터의 화재 관련 손실 발생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신규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방재신문에 제가 조금 할 때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0월 20일자네요. 보시면 우리 이제 천재소방에 보면 방재신문에 이제 830호 보면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된 카카오 소화 설비도 소용없었다 해서 놓으면서 이 개요 있죠? 개요. 뭐 어떻게 됐다 개요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발화 원인이 배터리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스파크에서 발열이 됐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스기에 썼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그다음에 열폭주에서 화재 진압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화재 진압도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차단해냈다. 이런 분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는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렸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자, 보시면 자, 화재 보험협회에서 나온 데이터 센터 방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화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방화 기준에 대해서 답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뭐 개요, 뭐 정치 쭉 있죠. 목적, 적용 범위 쭉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용어도 있고 3장에 보시면 자 데이터 센 3장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리스크에서 직접 손실 리스크 그다음에 업무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 수립된 비상 계획이나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사고 여파가 되지만 대형 데이터 센터의 파괴, 그다음에 백업이나 다른 설비 이용해서 긴급하게 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지 않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답입니다. 네,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의 화재 관련 손실 발생 요인. 여기 있죠? 화재 발생, 열 발생, 연기 지원해가지고 어떤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쓰시는 거고 첫 번째 연기 침입. 터미널 및 회로보드에 달라붙은 연기 입자로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게 오동작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청소에는 상당한 가동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평 수직으로 관통하는 기기들을 존재하며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 온도 상승. 자, 온도 상승. 데이터의 기록과 저장을 위한 컴퓨터의 정치에 기록된 높은 주요 온도에 따라 손상을 입는다. 자, 60도 이상, 93도 이상 있죠? 보시면 나와 있네요. 60도에서는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고 93도에서는 비틀림, 그 위에는 부품 송산, 그다음에 가스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쓰고 그다음에 수소, 자, 수증 피해가 막대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물 부문에 대한 가스개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오장의 구조 6장에 소방 설비가 원래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는 이유가 소방 설비를 시험에 내게 되면 현재 화재안전 기준하고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6장에 대한 소방 설비가 나오지 않고 3장, 4장이 시험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뭐 보게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임시소방시설이에요. 임시소방시설은 개정된 법이죠. 자, 우리 수험생이 쓴 답 볼게요. 자, 임시소방시설 자 종류입니다. 화재 위험 작업의 종류,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 용단, 그다음에 열 발생 기구, 알루미늄 망원경 등의 폭발성 부위 문지,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직업, 이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소화기, 그다음에 공사 종류 및 규모, 간이소화장치. 이번에 눈에 보이는 게 가스 누설 경보기가 계획돼 처음 들어왔죠.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이나 무창층, 그다음에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방화포가 이번에 신규가 되면서 들어왔던 부분 있죠. 이런 들어왔던 부분을 잘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어,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설치 면적 기준, 설치 면적 기준은 이렇습니다.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은 서방청량이 고시에 준하는 소화기, 이게 대형 소화기입니다. 대형 소화기 6개. 그다음에 옥내 소환이 있으면 간이 소환시 면제받고, 비상방송 잡함이 있으면 경보 면제받고, 비난 유도선이나 유도 등 비상조명이 있으면 간이 비난 유도선 이제 면제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성능 및 성능 절차. 요거는 뭐
소화기는 뭐 소화약제 성능을 따라야 된다. 각층 능력 단위가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그다음에 간이소화장치는 수온 20분 이상, 방수가 0.1메가파스칼에 65리터. 그다음에 작업 종료 시까지 25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설치 제외 조건도 이제 소화기 6개 있죠? 대형 소화기 6개. 면제받네요. 그다음에 경보는 화재 사실 통보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용량이 돼야 되고, 설치 기준은 5m 이내에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지점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되라. 간이 필요한 유도선은 강원 점등 방식으로 해야 되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답입니다. 다음, 자 3번 인명안전 성평가를 위한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의 수행 방식 종류를 쓰라. 이것도 좀 생생한 부분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세 가지입니다. 난 커플링, 이제 어, 화재 시뮬레이션하고 피난 시뮬레이션하고 난 커플링이면 따로따로 한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커플링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화재 악영향을 피난 시뮬레이션에 연동해서 수행한다. 둘이 이제 연동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피난될 것인지 하는 방식이 커플링 방식이고, 없는 게 난이고, 세미는 결과를 화면에 캡처보는 방식으로서 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세 가지 용어만 아시면 쓰시면 되는데 모르신 분들은 좀 적으시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껐습니다. 4번 하스모코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나왔죠. 최근 5년간도 좀 나왔고. 자, 우리 수험생들 모범 딱 보겠습니다. 자, 하스모코 테스트 이렇게 기호 쓰시고,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에틸 알코올에 가열판에 서 열기를 올립니다. 자, 열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볼 리퀴드라고 연기 발생기 뿜어줍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스모크가 발생하죠. 프로볼 리퀴드에서 열을 가한다 이 말이죠. 그냥 써주시고, 네, 무독 연결해서 프로볼 리퀴드, 에틸렌 글로킬 55%, 글리세린 5%, 정류 40% 들어간 무독성 연기입니다. 연기 가열용 연료 에틸알코올에서 연기 발생시키죠. 가열팬 에스는 시킵니다. 이게 구성서해주고,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도면 검토, 세부 수행 지침 작성, 현장 점검 및 재현 설비 확인, 그다음에 테스트 화재 크기 선정, 공조 설비 충분히 가열 후 정지, 그다음에 테스트 구역 점검하고 연료 주입 화재 시험, 테스트 결과 분석, 하스모 테스트 문제점 발견되면 이렇게 가서 보완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밑에 보면 이렇게 절차도 있습니다. 이 절차도 있는데 이 절차 부분은 기억나시는 부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플로 차트만 그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연기층의 온도 분포 및 독성 분포가 가능하며, 그다음에 연기의 축적 이동 경로, 연기 누출 시간, 청결층 도달 시간, 화재 신문의 세척 정결 미부에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니까 하스몽고 테스트는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층, 자, 초고층. 자, 이 초고층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법에 따른 기준하고, 맞죠? 기준하고 그에 따른 자, 스프링클러하고 인명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고층 화재는 기준하고 초고층 특별법 두 개를 물어본 거죠. 두 개. 그게 이제 고층 화재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스프링클러하고 인명구조가 초고층 특별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고층입니다. 자, 초고층 특별법. 여기 보시면, 어, 초고층 특별법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시 보면, 강의 놓으면 1항, 2항 쭉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6항에 보시면, 자, 피난 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설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시설 중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됩니다. 경보 중에 자탐, 피난 중에 방열복, 공유호흡기, 인공소식이 설치해야 되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피지, 비상조명 등 휴대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활동 설비는 재현하고 무통이 있습니다. 이거 쓰라는 게 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고층하자니 기준에 보면, 자, 스프링클러 나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쓰는 게 또 답이었죠. 수원은, 자, 이게 기준 개수에다가 3.2, 4.8 이런 게 곱해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면 4.8, 옥상 수원은 3분의 1,
가압 송수 장치는 전동기 또는 펌프 방식, 스프링클러 전용해야 되며 주펌프 위에는 별도의 예비펌프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예정이 없죠. 무조건 예비펌프는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관 전용을 해야 되면 50층은 수직배관 2개 이상,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헤드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에서 할 수 있는 수리 개선을 위한 방식, 이제 그리드 방식을 써라 이 말이죠. 이제 경보는 직상바라, 비상주는 종류, 용량 이렇게 나와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 안전 구역에 들어가는 소방 시설 중에 인명구조 있죠. 인명구조. 이거 쓰는 게 또 답이죠. 인명구조 설비, 방일복, 인공소생기, 그다음에 공기업기 2개, 하대시 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비례되며 표지판을 쓰라. 요걸 쓰라는 게 답이었네요. 이제 조합된 문제였죠. 초고층 특별법하고 고층 가정의 기준 조합을 쓰라. 자, 마지막 6번. 화재 플룸하고 광전식 공기 협입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와 정성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화재 플룸은 기출이죠. 불에 의해서 화재 기둥을 열기리며 연료 생성물이 연료원의 위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재 시 온도 상승, 밀도 감소, 불에 의한 플룸 발생, 주위의 차가운 공기가 이제 주기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인입되면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차가운 그 부분이 아래를 향해서 와류를 발생한다. 이 보시면 이렇게 가는데 안쪽이 속도가 빠르고 바깥쪽이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온도가 높고 안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느립니다. 그러면 그게 속도 차가 생기죠. 그러면 이쪽으로 동작하는 정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흡입이 되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와류가 생기겠죠. 왜냐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류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자 화재 불름이다. 활용 방향은 이런 데 하긴 하네요. 맞죠? 감지기 스프링클러 정성 부분, 화재 모델링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네요. 활용 방안 그럼 그다음 조금 더 설명 가능하면 천정 제트 흐름까지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조금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와류가 생기면서 이쪽에 보면 천정 제트 흐름이 생기죠. 여기도 이제 무력 풀림 연중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점검해 주면서 이 실링 제트 프로가 생기면서 이 감지기나 헤드들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물어본 게 공기 흡입형 감지기잖아요. 그러면 이 플럼이 생성되기 전에 감지하고 헤드가 그 전에 감지하기 위한 공기 흡입형입니다. 그럼 화재가 약간 규모가 작을 때 이런 플럼이 생성되기 전에 이런 나오는 이런 어 플럼 생기 전에 나오는 이 연소 생성물들을 공기를 흡입해서 조금 일찍 조기에 감지하자. 이런 것들이 이 시험의 힘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기 흡입형 감지기 보겠습니다. 구성 및 동작 원리. 구성은 이렇습니다. 감지부, 그다음에 제어부, 수신부입니다. 수신부고 동작 원리는 보시면 미의 분산부칙이 있죠. 이 미의 분산부칙을 좀 더 많이 설명해 주면 동작 원리가 됩니다. 이분 내용이 좀 부족하죠. 미의 분산부칙은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있죠. 예, 그 연기 입자가 90 마이크로미터인데 공기 흡입형은 0.035 작죠. 그래서 연기 입자가 0.035에 대한 강화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해보시면 이것도 지금 좋죠. 자, 종류는 연기 챔버, 비트의 분산, LED, 크세논이죠. 이게 이제 마이의 분산 분석이죠. 그다음에 레이저, 모니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기 입자가 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연기 입자가 작아진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빛이 산란을 잘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응성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 클린룸, 귀를 빠른 장소, 문화유적 시설, 층고가 높은 장소, 통신, 전산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플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감지하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제가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보강되는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